오늘 많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영사를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세계은행의 유르겐 포겔 세계은행 지속가능발전국 부총장님께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접속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은행을 대신하여서 제7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모두 서울의 봄 날씨를 만끽하지 못해 아쉽지만요. 올해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여 녹색 성장과 또한 지속가능 개발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개막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대한민국의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녹색 성장에 대한 비전 있는 리더십과 또 세계은행 산하한국 녹색 성장 신탁기금 파트너십에 대한 지원을 보여준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 성장 기금은 약 10년 전에 출범하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잘 알고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세계은행 직원과 또 고객 국가들을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함께해 주시는 모든 녹색 성장 실천가분들, 한국 파트너 그리고 특히나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전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리더인 여러분을 글로벌 개발 무대에서 맞이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또 연수를 받게 되신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는 정책 솔루션을 만들고 실행하는 전문성을 갖춰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를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왕영 녹색 성장 기금 프로그램 매니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 시간대를 넘나들면서 은행 직원들과 세계 각국들과 함께 미팅을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 컨퍼런스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녹색 성장 기금은 165개국의 세계은행 프로그램에 8,8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분야는 도시, 교통, 디지털 개발, 에너지, 환경, 물 그리고 물론 농업 분야 등 다양합니다. 이 기금은 녹색 성장의 촉매제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그룹의 융자 프로그램에 140억 달러라는 그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세계은행 그룹의 사업에 어떤 반영된 기후 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론, 즉 깊은 불확실성 속에서 내리는 의사결정 DMDU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에 대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성장 기금은 세계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혁신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 이미 기한은 증가하고 있었죠. FAO가 추산하기로는 영양실조 인구가 2014년에 6억 2,400만 명에서 2019년에 6억 8,80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극심한 식량 불안을 겪는 인구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4월 이번 달이죠. 현재 세계 식량 계획은 35개국의 2억 9,600만 명이 충분한 식량이 없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1억 1,10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인류가 1년 동안 전 세계 기아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이 기금은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인 곤충 사육이라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어떻게 식량 자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하는 새로운 이러한 세계은행의 프로그램에 대한 펀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단백질은 성숙하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작물이나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수개월이 걸리는데요. 또한 유기 폐기물을 먹고 살 수 있고 또한 전통적인 농경에 비해서 생산하기 위한 물과 그리고 땅이 적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KGGTF의 지원금인 신규 단백질 순환형 녹색 성장 경제를 위한 식용과 사료용 곤충 사육은 한국에서 설계되고 있는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고요.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함께 한국의 곤충 농업 기업들과 함께 또 대학들과 함께 2년 동안 진행되는 이 새로운 이개념 프로젝트에 함께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계 식량 안보가 강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벽 탄력성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의 녹색 성장 기금은 세계은행 그룹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금 조달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인류가 코로나19를 맞이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 정상화가 되려면 수개월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2주 그리고 3주의 상황을 보면은 더욱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이미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했을 때 발생을 하였죠. 기후변화의 영향과 또 자연 자본, 또 천연 자본의 그런 저하는 심각한 경제적 여파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적 자본과 사회 경제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빈국들이 특히나 이런 여파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다음의 가르침을 가르쳐줍니다. 코로나 이후의 일상으로의 회복은 비효율적이고 위험이 증가하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추구하지 않는 한 개발도상국들은 가난과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잃어버린 10년의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길, 오늘 내일 논의하게 될 것인데요. 경제와 사회가 자연 생태계에 내재되어 있음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녹색 성장 길을 추구하는 길인데요. 때로는 이를 녹색 성장 또는 리셋이라고 하고 저희 은행에서는 GRID, 친환경, 회복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다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도전 과제를 더 이상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기회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발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계은행은 이러한 어젠다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성장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어떤 중대하고 정당한 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실행 계획을 발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금의 지원으로서 세계은행은 회복 탄력성 그리고 포용성 또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 성장 진단 프레임워크를 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라이즈의 이제 포용성도 이제 추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그런 모든 비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라이즈, 회복 탄력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효율성 기본으로 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 그러니까 오늘 많은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축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축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의 길로 돌아가고 또한 미래에도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 녹색 혁신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녹색 성장 진단과 그리고 그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게 될 것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15개국 이상에서 개발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진단하고 설명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녹색 성장 기금 지원을 통해서 개발된 녹색 성장 진단과 녹색 성장 혁신 솔루션은 세계은행의 업무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께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틀 동안의 다양한 어떤 경험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참여의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 더 푸른 재건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사례들, 곤충으로 인한 새로운 단백질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이 단백질 프로젝트를 만드신 리더로부터 오늘 더 자세히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르겐 포겔 세계은행 지속가능발전국 부총재님, 한국 녹색성장기금과 민관의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계신 여러분들께 저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7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GID 녹색혁신의 날은 녹색성장기금 KGGTF가 주최하는 주요 연례 행사로 녹색성장기금의 활동의 진척 상황과 한국의 개발 경험, 혁신적인 기술, 전문성을 다양한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파트너 국가들의 녹색 성장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과 소규모 오프라인 행사로만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되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귀빈 여러분, 한국은 지금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저탄소 친환경 모델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린 뉴딜 구상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녹색 인프라로의 전환의 가속화, 둘째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사용 촉진, 셋째, 녹색 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을 통해 한국은 코로나로부터의 녹색 회복을 이룩하며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실행할 것입니다. 녹색 성장 기금이 이러한 경험을 단기적으로는 녹색 성장, 장기적으로는 녹색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녹색 성장 기금의 성과와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성장 기금은 2011년 전 세계의 녹색 성장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총 1억 3,60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녹색 성장 기금은 한국의 다양한 분야, 즉 도시개발, 교통, 수자원, 환경 분야에서의 녹색 성장의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플랫폼을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세계은행과 파트너 국가, 한국 기관들 간의 이러한 긴밀한 협력 관계는 녹색 성장을 향한 우리의 장기적인 여정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기금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녹색 성장 기금이 더 큰 역할을 맡기를, 한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녹색 ODA 공여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녹색 ODA의 비중을 현재의 6%에서 OECD DAC 수준인 23%로 늘리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의 유상 원조 기금인 녹색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규모를 2025년까지 3배 증가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녹색 성장기금의 활동이 더욱더 개발되고 다변화되어 한국의 녹색 ODA 확대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녹색 성장기금이 후속 융자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 있는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금이 파트너 국가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활동이 후속의 융자 사업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의 모색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행사의 둘째 날에는 최초로 분과별 심층 세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22개 한국 기관과 세계은행의 각 부서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향후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층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파트너 국가들의 녹색 성장 지원에 있어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녹색 경제 달성을 위한 세계 공동의 목표에 동의를 하지만 그 이행에 있어서 그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기후와 친환경 행동을 이행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후의 행동은 너무 서둘러서도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라는 메시지에 저는 동의합니다. 기후기금이 각국의 상황과 민간 부문이 жил머진 부담을 고려하여 파트너 국가들의 녹색 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귀빈 여러분, 기후변화는 더 이상 누구도 의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명백한 위협, 즉 검은 코끼리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 검은 코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기금 사무국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차 P4G 정상회의가 5월 3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주제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위한 탄소 중립입니다.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녹색 회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